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자, 자신만의 스토리에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 그 이야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 단점을 대했을 때, 이것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힘들었던 일 때문이야 라고 둘러대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면서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오직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작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피해의식에 휩싸인 채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누구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자기 분노를 돌리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탓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있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꼭 한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문제가 얽혀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영향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나의 분노를 그쪽에 돌려버리는 것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누군가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남에게 설명을 해요. 나는 그래서 힘들어졌던 거야. 이야기를 남에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거기에 세뇌돼 버렸어요. 나도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자신은 평생 그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나는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서 설명하기는 하지만, 사람들끼리 마주 대해서 뭔가 얘기를 많이 설명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드러내고 알리고 나를 변호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은 숨겨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것이겠죠. 진실한 사람들끼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표정만 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된 거야, 이런 피해 스토리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진실을 보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상황은 상호적인 것인데 자신은 오직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방어 기제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자기 혼자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할 때도, 일기를 쓸 때에도 이거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욕을 해가면서 생각을 하는 그 구조에 자신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감옥이고 마음의 지옥입니다. 지옥이 저기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로워하고 남을 미워하면 그게 지옥이고 감옥이죠. 저도 은연중에 자기 방어하는 말, 피해의식에 휩싸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영상에도 그게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보고 잘 웃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주눅 들고 자라서 잘 웃어본 적이 없어요. 표정이 그렇게 굳어졌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어떤 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탓을 하지 않으면 나를 탓하라는 건가요? 이게 그 사람 탓이지 왜 내 탓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꼭 그 사람 탓이거나 내 탓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느끼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상처받고 힘들었다면 과연 그것은 진실이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바라본다면 좀 다르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관대하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바라보는데요. 사람들의 삶을 좀 멀리서 영화를 보듯이 바라본다면 이 사람의 입장도 있고 이 사람의 입장도 있고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면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잘못이 크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100% 누군가의 과실이고 잘못이다. 그런 일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나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전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 탓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탓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이 남자가 저 여자는 돈을 밝히는 여자야. 저 여자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떠나갔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저 사람 인간성이 좀 안 좋아서 헤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서로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라고 책임을 넘길 수가 있지만 100% 한 사람의 탓은 아니겠죠. 저 사람이 뭐가 잘못이다,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의 단점이 하나하나 다 잘 보이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댁 식구와의 갈등을 빚을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를 미워하면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흉보면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서 방구를 껴도 예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나타나도 밉게 보이는 것이고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점이 있든지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호소를 하고 싶을 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할 때는 내가 아내를 싫어하고 있지 않은가? 내 주변 사람 누가 문제다. 저 사람은 날 정말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부터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웃어주고 하는데도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신이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부시럭거리고 정리하고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쪽지를 붙여놓는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또 어떤 면이 있느냐면 그 사람 때문이다 라는 이걸 빼고서 보면 내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잡념이 많아서 공부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 힘든 마음을 어딘가에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수 잡혔다.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여기에 투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정말 공부가 미친 듯이 하고 싶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저기 시장 한복판에 갖다 놔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 탓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혀 남의 탓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100% 그 사람의 탓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책임져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는 거죠. 요즘에 많은 갈등을 겪는 층간소음 문제도 그런데요.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면도 이해는 되죠. 하지만 이런 면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나의 삶에 힘든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 소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뭔가 돌려버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해 망상이 강해지고 그게 심해지다 보면 조현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도 물론 문제는 있지만 서로 잘 조율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지 100% 이 사람의 잘못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100% 피해를 안 당하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걸어가다 보면 개미를 밟아 죽일 수도 있고, 저기 공사장 옆에 지나가면 먼지를 마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인데,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겠다. 저 사람은 나한테 절대 손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힘든 일이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싶은데 좀 괜찮은 남자들은 만날 수가 없더라. 보니까 좀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저 여우 같은 여자들이 다 꿰차고 있더라. 저 여우 같은 여자들 때문에 나같이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한 거야 라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기 잘난 남자들이 이미 여자들을 다 꿰차고 있어서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는 이성들에게 어필할 만한 능력을 만들려고 자기를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면도 있고요. 능력이라는 게 꼭 타고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절해 보려는 능력, 말을 잘해 보려는 능력, 이런 것도 다 노력에 따라서 되는 건데 나는 가만히 있고 저기 어디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람들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완벽한 대상, 잘생기고 능력 있고 이런 것을 꿈꾸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누가 채갔어.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자기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자기가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각자에게 조금씩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지 그 원인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남 탓을 한다든지 내 탓을 한다든지 이렇게 책임 소재만 가리고 있다 보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겠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겠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 벽을 쌓는 것, 피해의식에 휩싸이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에 세뇌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평생 하소연하면서 사는 것, 평생 술을 마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직 자신의 습관, 업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에서 벗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은 여러분의 부모 탓도 아니고 배우자 탓도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정치인 탓도 아니고 물론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100% 그들의 탓은 아닙니다. 탓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누구가 되든지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탓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 삶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의 문제, 내가 직면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들 이것을 용기 있게 대면해야겠고 쉽게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투사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이런 버릇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공격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나라는 것에 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에고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목적을 생각하세요. 나의 삶의 목적, 선한 목적,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이 에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힘든 것은 다 누구 때문이고 그런 모든 스토리들이 이 에고를 강하게 감싸려고 하는 방어 기제일 뿐이죠. 여기서 벗어나시고 나라는 것을 다 놓아주시고 꼭 누구 때문인 것이 아니고 목적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낫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마음의 에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게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는 것, 그 인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똑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심하게 가난하다고 생각하겠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비슷한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겠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겠고 그렇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또 내가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범죄자가 그것을 비트코인 같은 코인에다가 넣어놨더라. 그런데 그것을 돌려받을 때 되니까 그게 가격이 올라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다. 인간 만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거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삶에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본다면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인식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준이 높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그 욕심들, 괴로움,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욕심에 채워지지 못할 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탓을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괴로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생각도 오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전쟁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도 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생각에 묶여 있다면 평생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괜찮아, 좋은 면도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가 힘든 일에 대해서 다 저 사람 탓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고쳐야 할 면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해서 바꾸어 나갈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살아갈 길이 보이게 되고 지금 있는 삶에서 조금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서로에게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휩싸인 사람은 이 두 가지 말을 잘하죠.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한 일 아니야. 이건 저 사람 탓이야. 제가 그랬어. 이거 우리가 한 3살, 4살 때부터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치면 반사적으로 아니야 내가 안 그런 거야
저 사람이 그런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신에게도 작은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심리학의 연구에서는 방어 기제가 인간의 자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더 건강하다. 마음 편하게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 자책을 하기보다 친구가 길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 라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탓이다. 100% 자기를 자책하거나 저 사람 탓이다. 100% 남을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 상황이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자기 탓을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탓이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서로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을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사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저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우리 집안에 분란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런 거를 자꾸 따지다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나의 삶은 이대로 괜찮다. 나의 삶에 무엇이 오든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은 꼭 누군가 한 사람의 탓은 아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각자가 노력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도 내가 고칠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고요. 자신의 삶에서 피해의식에 빠져서 스토리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